오늘은 특별한 분을 초청해서 시청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강남대학교 경제학 교수이신 김병정 교수님을 초청해서 자유대한민국 현실,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진단하고 또 그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아울러 자유대한민국 처해 있는 경제 문제와 그리고 한국의 보수의 가치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원팀이 되어야 하는지 보수의 가치 우파 현실을 진단하고 시청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강남대 경제학 교수님입니다. 김병주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애국운동에 열심히 매진해 주시는 정일 박사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계몽운동본부 또 이 단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강남대에서 소위 이제 교수로 시작한 지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가 이제 만 16년째고요. 그 전에는 사실 산업계, 증권업계, 금융업계 현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보수 우파 운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잘못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사태를 계기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각성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뭔가 우리 학생들한테 전해주는 것 말고라도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 또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하고 힘을 합해서 뭔가 저도 일을 좀 해야겠다, 좀 뜻있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제 표현이 거창한데 이제 보수 우파의 가치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광범위한 주제인데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실정만해서 이제 특별히 지적해 드릴 만한 사항이 바로 이제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의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요. 그 사실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직 많이 모르고 또는 알고 있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그리고 소위 이제 자치우파라고 하는 분들도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부정선거를 기피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또 애국보수 여러분들은 물론이겠습니다만 우리가 혹시 이제 주변에 또 부정선거를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각성, 그 다음에 조금 일깨움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자리에서 이제 이 자리에 섰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제가 이제 석사까지 경제학을 전공했고 박사는 이제 재무관리인지 경제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재무경제학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참된 어떤 국가 발전과 개인의 발전과 또 나라의 역량이 또 개인의 역량이 같이 발전하는 그런 체제를 이룩하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경쟁 시장자본주의 이러한 체제가 확고히 성립돼야 되는데 현재 입장은 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좌파의 세뇌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무지몽매한 어떻게 제가 표현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소위 철 모르는 좌파 국민들이 좀 많이 생겨났고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극소수의 움직이는 세력들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종중 매국 세력이라고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만 사실 오리진은 막스에서 출발한 공산주의 사상에서 약간 이제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요. 이제 소위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평등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또 말초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이러한 현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은 이제 물론 제가 유튜버를 따로 이렇게 기획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또 그러한 기술도 잘 없고 또 그렇게 많은 주제를 갖고 매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서 우리 이제 정 박사님 이제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보수 우파의 가치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
이것을 느껴야 되고요. 두 번째는 5.18의 사태에 지금 소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좌파들 또는 뭐 심지어 위장우파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국힘당의 세력, 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죠. 이러한 사람들이 소위 5.18의 어떤 그 가치를 그냥 어떻게 보면 왜곡을 시키면서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사실을 밝혀내지 않고요. 이렇게 지금 소위 어느 정도의 폭력적으로 그다음에 이 폭력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있고 억압적인 법제적인 어떤 그런 형식적인 폭력이 있는데 이 폭력 권력을 정당화시키면서 이 좌파를 뿌리 내리게 하는 게 지금 5.18의 헌법 전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 근데 세 번째가 또 그 이 부정선거가 명확히 저질러졌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부정선거의 역사는 한 10년 정도, 한 뭐 15년 전 정도로 이제 돌아간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표면에 느끼기는 가장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겉으로 보기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게 2020년도 4.15 부정선거였고요. 또 그 전에 보궐선거 강서구청 보궐선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직전에 행해진 2024년도 4.10 총선 명확한 부정선거죠. 이 부정선거의 실태 그리고 왜 이게 부정선거가 자행되는지 그리고 왜 부정선거를 제도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대통령 그 다음에 소위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의 여권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 검찰, 경찰, 심지어 제일 그 나쁜 세력이 저는 언론, 제도권 언론이라고 봅니다. 소위 조중동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를 아주 감추고 또는 이슈화시키지 않고 진실 왜곡을 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왜 그런가? 그건 한마디로 이제 외부의 세력이 개입됐고 또 외부의 이제 거대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세력이죠. 이게 중국 공산당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부정선거를 자행을 하고 있죠.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개도국 이런 것을 소위 이제 자기네들은 선거도 없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도 소위 그 자유국가에 침투해서 선거 부정을 아주 그것도 이제 디지털 포맷 또 소위 전자 투표의 형식으로 그걸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러한 진실을 깨닫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각성하고 또 이것을 국민운동을 전개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현재 이자들이 말하는 소위 우리가 자유보수 또는 보수 우파를 극보수 또 뭐 극혐 세력 이렇게 이제 폄하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제 보수의 가치가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지속성의 과제, 그 다음에 법치주의, 그 다음에 진실 존중. 그러니까 진실 존중에는 인간성 존중까지도 이제 포함된 개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의 그 가치를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게 이제 보수라고 정의를 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사실 우파의 어떤 가치 이념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수 우파 이렇게 이제 보수에는 조금 더 저는 이제 사실 진보라는 말을 저쪽 좌파에서 자꾸 도용을 하고 있어서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만 우리는 혁신이란 말로 표현해도 돼요. 혁신 보수. 그러니까 어떤 계속 변화와 혁신을 우리가 염두에 둔 그러한 움직임, 그러한 보존성이 이제 참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보수의 절대 가치는 진실 존중이죠. 그건 진실 존중의 첫 번째 가치에 벗어난 게 바로 부정선거 양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후반부에는 제가 뭐 그래도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 학과로 이제 이름이 개편된 강남대 실버산업학과의 이제 시니어 금융 전공으로 이제 제가 임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러니까 시니어 경제라고 한다면 노인들만의 뭐 이런 경제가 아니라 지금 노인화,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고령화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싫든 좋든 바닥들이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뭐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하나 둘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보수 우파의 참 가치를 우리가 보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그것이 흐트러질 때 지금 문재인 정권서부터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나라 망하기 또는 나라 팔아먹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제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제 뭐 서두에 이제 과도한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3대 개혁이죠.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그 3대 개혁과 현재 저출산이라든지 중산층에 붕괴되고 있는 현실, 그런 것을 이제 한번 조명해 보고요. 지금 또 심각한 게 산업 생태계 붕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그 1등 기업이라고 있는 삼성전자가 위태롭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중국 세력을 비롯한 기술 빼돌리기라든지 인력 빼돌리기라든지 여러 가지의 침투 활동, 그 다음에 소위 그 아주 다방면으로 침투하죠. 거기에 될 때 이제 삼성전자의 소위 그 지배 주권이 예컨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끝장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보수 우파의 가치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치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 모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보수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살 기반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폄하하는 분들은 소위 우파내에서도 많이 있죠. 이분들은 이건 내일 아니야. 그리고 그거 부정선거 해봤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그 지지를 못 얻어. 그 뭐 왜 새삼스럽게 부정이야? 귀찮아 이제. 난 몰라. 보통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당장 내일로 다가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참정권이 박탈된, 여러분들이 의사를 할 때요, 의사 표시를 할 때 선거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하나의 기본적인 형태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선거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주의 국가는 지금 선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논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럼 자유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데 왜 선거를 하죠? 자, 자신이 생각할 때 정말 우리 나라를 또는 우리 지방을 또는 우리의 이 여러 가지 국민들을 좀 더 보호하고 좀 잘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뭐 선량을 뽑고 또 그러한 대통령을 뽑고자 하는 의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지금 그것이 왜곡되어 있고요. 그것이 아주 거짓과 부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 현상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개혁시켜야만이 우리의 보수의 참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이 부정선거의 문제, 요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5.18의 어떤 왜곡 세력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아주 그 좌파들의 아주 내놓은 어떤 정략적인 술책에 지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틈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세 가지 테마 위에서 또 현실에 닥치는 그 경제 문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경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경제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 생활에 이제 이것이 피해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달음이 오죠. 그래서 자, 이게 원인이 왜 이렇게 됐어? 그런 의문에서 시작하고 이걸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궁극적으로는 것이 결국 하나의 길로, 바른 길로 나가겠다, 진실 존중의 길로 나가겠다, 부정선거를 없애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한 가지의 모토, 말하자면 우리 생활의 그 지속성, 우리 사회의 지속성, 건강한 지속성을 위한 보수 우파의 과제로서 부정선거를 먼저 낱낱이 좀 제가 아는 분야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이제 경제 문제, 왜곡된 경제 문제를 우리가 한번 되짚고 생각해 봄으로써, 자,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탈출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점만 나열하면 안 되죠. 소위 이제 학자라고 한다면은 뭐 교편에 앉아갖고 이것만 비평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피드백을 해서 항상 뭔가 개선의 그 돌파구를 마련해야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정선거를 타파하는 데 있고, 두 번째가 그 좌파의 모략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제대로
정말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뭐 서론이 길었습니다. 예.